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제가 3주 동안 그 심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심전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어떤 그 결론을 재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주제를 그 마무리하는 그 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뭐로 했냐면 대북 심전이 추방됐죠. 전번 그 노무현 정권서부터 그 문재인 정권까지 해서 심전은 전체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기능 자체도 없었어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심전 자체를 다 없앴어요. 정말 그 철저하게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없어진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나라인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어떤 그런 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없앴지만은 그 정체성을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의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전 효과 입증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죠. 정말 첫째 전선 지역에서 대북 심전 매체들은 바로 남북한에 있었던 모든 실상을 비교해주는 그 실질적인 창구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 다양한 주제, 다양한 소재로 북한 주민들과 북한 분들에게 이해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많이 공헌을 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과거에 했던 심전과는 다른 완전히 그 소통 위주의 북한 주민들을 모르는 부분을 계몽해 주려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그 일관성 있는 다양한 정보를 줬던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전선 지역에 북한 말로는 전현 지역이죠. 전현 지역에서 있다가 제대를 하면 굉장히 똑똑해져서 제대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왜 그때까지 그 전에 김정일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정말 심전을 없애려고 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심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북한을 붕괴시키는 아주 지름길이었었는데 지름길을 막아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 북한 지도부의 국방 심전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심전은 뭐라고 그랬죠? 심전은 심전의 공격력은 설득력이에요.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드러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창구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기술 능력이라든가, 그보다 이제 그 기획해서 북한 주민들께 보내드렸던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이 정말 어땠어요? 설득력이 있었고 기술 능력이 뛰어났었죠. 우리 자회소리 방송 같은 것은 단파 방송으로 보냈습니다. FM이죠. 짧은 거리밖에 못 갔습니다. 많이 가야 뭐 개성 이북 지역 정도까지밖에 못 갔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 이런 이라크전 같은 것을 패배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심전의 영향이다. 한국의 심전을 띄워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은 사상적 와해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심전의 영향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전을 뭐라고 했죠? 황색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색바람은 바로 북한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황색바람이 북한은 마치 물먹은 흑담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죠. 결국 우리의 잘못은 뭐였죠? 지난날 보면 우리의 잘못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국방정책이라든가 국가정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공산주의적인 색채가 진한 사람들, 아니면 사리 사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계속 심전을 뭐로 이용했습니까? 캐럿, 즉 당근으로 이용했죠. 당근으로 이용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 심전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김정일의 만남도 역시 심전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내용들이잖아요. 작전들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의 그
한 행위에 대한 그 합리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 띄우기 위해서 막 뭐를 이용했습니까? 심리전을 당근처럼 활용을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닭갈비처럼 계륵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륵처럼 버렸죠. 이런 것들이 제가 있는 동안만 해도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은 정말 중요한데 북한 사실상 이 1998년도 97년도서부터 북한 거의 붕괴됐습니다. 2008년도 그때 당시에 4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발생했죠. 지금 들어온 분들이 대개 그런 분들이에요. 그때 나갔던 분들 지금 40만 명인데 우리나라 10%는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번 정권에서는 어땠어요? 들어오면 보냈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보면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 거기서 아니라고 우기는데 아닙니다. 북한을 보낸 거예요. 왜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심리전 업투기 완전히 추방됐잖아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심리전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법도 만들었잖아요. 심리전하면 안 된다는 법까지. 전단 작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도 만들었잖아요. 다 완전히 추방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정말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죠?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적 정치인들, 애국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애국자들이라면 정말 이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전문 조직의 설립이에요. 여기에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조직, 즉 대통령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내 심리전, 대외 심리전, 대적 심리전 이 자체를 전부 다 전문 조직에서 할 수 있도록 규모가 안 커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브레인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지시만 해주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거에 이제는 과거에 했던 그런 심리전들은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그 김정은의 그 측근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우리의 체계를 방어하려고 그러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되냐면 정말 전문 조직이 설립돼야 돼요. 그리고 요원들이 전문화돼야 됩니다. 주먹구식의 심리전은 안 돼요. 과거에도 보면 정말 국정원에서 이제 그 국가심리를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이론화된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시키니까는 이것이 안 돼요. 정말 한 수 가르쳐주는 리더, 대통령이 나와서 새로운 대통령이 와도 그분한테 정말 참모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요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 요원들을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시로 효과 분석 체계를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효과 분석. 지금 흔히 나오는 그 여론 분석, 이거는 여론 조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심리전에서는 효과 분석은 정말 성과 분석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이제 효과 분석인데 이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요원들의 수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수시. 부족하면 대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석사, 박사 가지고 마치고 들어와서 공부하게 하고. 정말 그 애국자들 많습니다. 다음에 노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서 정말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심리전이죠? 인터넷 심리전, 즉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들어오는데 너무 진급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나간다고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요원들의 활용을 많이 해주면서 교육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장비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과거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왜구를 물리치는 때 우리 화포가 굉장히 월등하게 우월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장비가 좋았어요. 확성기 방송도 AS87, AS96 같은 그런 굉장히 성능이 좋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 장비가 개발이 많이 돼야 돼요. 지금 드론의
활용 능력은 전 세계에서 1등,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잖아요. 정말 우리 기술이 앞섰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그런 걸 얼마 안 들어주세요. 저기 북한으로 그때 과거에 볼 때도 그 자유의 소리 방송을 많이 보내려고 중부전선의 가장 높은 고지에 안테나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채널도 만들어서 핸드폰까지 전부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전을 하려는 그 요원들의 의지죠. 의지. 정말 누가 들어야 돼요? 공직자의 진정성이 나와야 돼요. 정말 사리사욕이 없는, 정말 남북통일의 주역이 되는, 남북통일을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러한 정말 충성심에 가득한 그런 심리전 요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심리전을 하는데 한 일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조직들이 정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겠죠?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뭐냐면, 심지어는 현재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북한군이라든가 모든 핵심 계층들은 안 바뀝니다. 내 동포들의 의식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면 되게 좋겠어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해 활동 방식 개발이겠죠. 이제 제가 제도적으로 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세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가야 되고, 상담의 의미까지 포함된 그런 것으로 발전된다면 정말 심지어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고, 이제 승리의 전략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안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이겨야 돼요.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정판서 사건, 우리나라 옛날 정판서 사건 있었습니까? 위조 앞에서 찍어낸 사람, 거기에 주역이 했던 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대대손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를 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승리의 전략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남북 문화적 심력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말 많은 투자가 아니에요. 알맞은 투자, 작은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대부분의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전쟁 보면 되게 어때요? 무조건 이기려고 하잖아요. 전쟁의 승리를 위한 파괴와 살인이 전제되었잖아요. 얼마나 러시아 악마 같습니까? 미사일 막 쏘서 민간이 막 죽이잖아요. 이런 것이 전제되는데 심리전은 뭐다? 아니에요. 활인검이잖아요. 활인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못했던 신라, 통일 신라,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지면서 이 통일되었던 것이 다시 이제 분할됐지 않습니까? 기필코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원래 우리 민족 전체 통합까지 이루려면 우리 남북한 통일이 먼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려면 바로 뭐다? 심리전적인 마인드, 즉 살인검이 아닌 활인검이잖아요. 활인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괴와 살인이 전제되는 그러한 것은 바로 뭐죠? 살상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핵무기. 동족한테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하고도 남습니다. 보십시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북한은 어때요? 정규군이 약 119만이죠. 12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예비 전력, 총을 쏠 수 있는, 총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이 약 800만, 770만 명입니다. 770만 명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2004년 6월 4일 날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심리전 철수해 줄 것을 요구했겠습니까? 정말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물들면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색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동불학파의
유럽의 동구권 있지 않습니까? 저기 공산주의 과거 폴란드, 뭐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비대칭 무기가 뭐죠? 현실적으로 비대칭 무기가 심전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심지어 문화적 통일을 이끄는 것이 바로 뭐죠? 심전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 현 정부에서 정말 심전 기능을 다시 살려주시고 정말 통일까지 이룩했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또 바뀌면 만일에 또 이상한 정부로 또 바뀌어버리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심 계층 김정은만 도와주는 그런 정권이 또 바뀐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현 정부에서 정말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국민과 소통이 돼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의지가 결집돼서 그렇게 해야지 여론 조작이 안 돼요. 여론 조작이 안 되면서 정말 결집돼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통일을 선도하고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선도하는 그러한 국가로 발전하면서 정말 전 세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전부 우리 군인들,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들, 국민들 모두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매스컴들, 지상파라든가 공중파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사실 똑똑합니다. 정치하는 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공개해주면 정말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정치인들 항상 얘기하는 화합 됩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안 돼요. 이런 것이 될 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화합입니다. 꼭 현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심전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